올리고 오일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야채는 이렇게 이제 또 저녁마다 저희 아저씨하고 이렇게 먹어요. 이제 아침 저녁으로? 예. 올해 56, 주부 박영희 씨 집의 아침 식사 시간. 식탁은 주로 싱싱한 샐러드며 나물 반찬들로 채워진다. 식탁이 이렇듯 작은 변화를 맞게 된 것은 박영희 씨가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아 고생을 하게 된 이후부터다. 박 씨는 15년 전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았다. 얼핏 보기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박영희 씨는 아직 오른쪽 팔놀림이 불편하다. 이게 이렇게 펴지질 않아요. 이게 여기가 이제 원래 이렇게 부었던 게 이제 관절이 좀 상하면서 이렇게 탈골이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좀 이렇게 입에 갖고 가기가. 이게 안 보여줘요?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은 후 간단한 집안일은 아들과 남편이 적극 도와주었다. 하지만 통증이 너무 심할 땐 극심한 우울감이 찾아오곤 했다. 너무 아파가지고 아침에 한 12시까지 거의 꼼짝을 못했어요. 아침에 이게 또 자고 나면 더 심해요. 심해가지고 전혀 꼼짝을 못하다가 이제 조금 지나고 나면은 한 12시 지나고 나면은 이제 이게 좀 부드러워지면 이제 그때부터 살살 움직이기 시작하고 거의 막 집에서 좀 너무 아프고 막 그러니까 이 온몸이 아프니까 뭐 어떻게 뭐 심리적으로 뭐 우울증 같은 비슷한 그런 것도 막 생기고 뭐 그러더라고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의 경우 그 이전까지 쉽게 할 수 있었던 일을 갑자기 하지 못하게 된 데서 오는 무력감과 견디기 힘든 통증이 우울증으로 연결될 수 있다. 실제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울증을 경험한 환자가 60.6%, 그리고 자살 충동을 느낀 환자가 22.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적극적인 치료와 운동을 시작했다. 처음엔 통증 때문에 말도 못하게 힘들었지만 차츰 익숙해져 갔다. 이렇게 하면 표시가 많이 나지. 네. 이미 손상된 관절 대신 아직 건강한 관절들을 지키기로 했다. 그래도 지금은 안 아프니까 너무 좋아요. 여기가 이렇게 부어가 염증이 있으면 막 여기에 통증이 와요. 굉장히 아프거든요. 근데 요즘 안 아프니까 아주 너무너무 좋아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의 경우 통증과 관절에 무리가 갈지 모른다는 생각에 아예 몸을 움직이지 않거나 운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박영희 씨 역시 그런 고비가 있었다. 정말 하기 싫죠. 그 운동을 하러 간다는 거, 아침에 하러 간다는 것 자체도 눈 떠갖고 또 오늘 또 운동을 하러 가야 된다는 것 자체도 참 쉽지 않은데 그래도 내가 이거를 이기고 정말 그거 해야 참 일어서야 되겠다는 왜냐니까 제가 제일 창피했던 게 이 쩔뚝거리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제가 막 이렇게 어디를 계단을 내려가거나 이럴 때 계단을 자꾸 하나씩 한 계단씩 내려가 그게 그렇게 누가 나를 보면은 너무 창피하고 그래서 정말 이거를 내가 운동을 해가지고 바로 걸어야지 그래야지 내가 내 마음이 덜 창피하겠다 싶어서 관절이 이제 아픈데 운동을 하지 않으면은 대개 관절을 보조하는 것이 주변의 근육이라든지 힘줄이라든지 이런 것이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약해지게 되면은 관절은 더 나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동은 꼭 필요한데 운동 종류는 이제 관절에 많이 도움이 주는 운동을 해야 되겠죠. 수영이라든지 가볍게 걷는 운동이나 아니면 고정식 자전거 타기, 또 관절염 환자를 위한 그런 태극관, 타이치 운동 이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영희 씨는 현재 석 달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빼놓지 않고 받고 있다. 이란 꾸준한 치료와 운동이 가져다준 선물은 컸다. 혼자의 힘으로는 옷도 못 입고 화장실조차 갈 수 없었던 시간들. 그 시간들을 극복해낸 것이다. 그동안 쌓인 두툼한 차트가 박영희 씨가 류마티스 관절염과 싸운 15년의 시간을 말해준다. 손목이라든지 오른쪽 팔꿈치는 이제 손상이 좀 되기 시작한 상태에 오셨어요. 근데 그때부터 저희가 이제 항류마티스 세제나 이런 걸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이 사진상에 보면 한 15년이 지났는데 다른 관절은 멀쩡하게 지금 다 좋습니다.
현재는 치료제, 항류마티제제하고 생물학적 제제 그것도 용량을 많이 줄여서 사용을 하고 있고 다른 뭐 소염제라든지 스테로이드라든지 이런 약은 완전히 지금 끊은 상태에 있으니까 아주 치료가 잘 된 환자분 중에 한 명 생각이 됩니다. 박영희 씨가 지금과 같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바로 적극적인 치료와 운동. 하지만 많은 환자들이 약의 부작용과 오랜 치료 과정에 지쳐 치료를 포기하곤 한다. 우리가 약을 쓸 때는 효과도 있지만 물론 부작용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약을 쓸 때 생기는 부작용은 얼마든지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환자들이 그걸 잘 모르고 자기가 생활에서 이 부작용이 생길까 무서워서 약을 적게 먹는다든지 본인이 자의로 적게 먹는다든지 또는 안 먹는 사람도 있거든요. 안 먹고 다음에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물론 부작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약의 수능을 잘 하셔야지 치료 효과를 충분히 볼 수가 있고요. 저는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질병은 우리가 빙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증상이 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증상이 일시적으로 좋아졌다고 해서 약물을 줄이거나 치료를 중단하게 되면 숨어있던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이 다시 나타나게 되니까 꾸준하게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류마티스 관절염은 진단과 치료가 늦을수록 치료율이 크게 떨어진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환자들이 첫 증상이 나타난 때부터 진단을 받기까지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초기 증상을 다른 질환으로 오해한 것이 가장 큰 이유다. 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의심 증상이 있을 때 류마티스 내과를 정확하게 찾아 조기 진단을 받은 경우는 13%에 불과했다. 이는 결국 두세 개 이상의 병원을 전전하면서 진단을 늦추는 결과를 초래해 35%나 되는 환자들이 1년 이상의 시간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 2년 내에 치료하지 않으면 전신관절에 큰 손상을 입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특성상 엄청난 시간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김옥희 씨 역시 그렇게 잃어버린 시간들이 있었다. 46회 중 상당 시간을 누워서 지내야만 했던 김옥희 씨. 김옥희 씨는 요즘 컴퓨터를 통해 친구들과 얘기도 나누고 글도 써보는 재미에 푹 빠져 있다. 컴퓨터는 김옥희 씨가 세상과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창인 셈이다. 김옥희 씨에게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이 처음 찾아온 것은 34년 전인 초등학교 3학년 때였다. 발목에 통증이 오기에 발목을 다친 줄로만 알았고 온갖 민간요법을 동원하며 많은 시간을 흘려보냈다.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전혀 몰랐어요. 이게 어떤 성격의 병인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를 전혀 몰랐거든요. 병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그래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관절에 변형이 오기 시작하고 더 이상 키조차 자라지 않았다. 성장판이 파괴된 것이다. 하지만 아직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인식들이 많지 않았던 때라 치료가 아닌 통증을 억제하는 약만을 오래도록 복용했다. 그러는 사이 관절은 더욱 손상됐고 골다공증까지 진행됐다. 몸의 관절이라는 관절은 다 아프고 또 붓고 쑤시고 글쎄요 그 통증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참 좀 극단적인 표현인데 여기 고관절이 아프면은 솔직히 잘라버리고 싶어요. 너무 심해갖고 뭐 돌 같은 거 무거운 걸로 막 이렇게 눌러놨으면 좋겠고. 김옥희 씨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알았기 때문에 이미 관절이 많이 손상이 되어 있고 관절 상태가 많이 굳어 있는 상태라서 움직이는 자체가 불가능했었죠. 일단은 아직도 관절염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억제를